안녕하세요. 이시우TV의 이시우입니다. 해당 분석은 초안 분석이며 최종 분석과 픽은 하단 댓글에 있는 링크로 문의 주시면 방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입장은 무료로 진행되며 절대 금전적인 요구를 일체하지 않습니다. 이번 분석은 승부식 88회차 국내 축구 총 4경기 분석 진행해보겠습니다. 전북 현대모터스는 주전 수비수 조가 출전해도 수비가 여전히 불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근 경기에서 홍정호는 페널티킥을 내주는 파울을 범했고 박진섭은 퇴장당하며 팀의 패배에 일조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전북의 센터라인은 어떤 수비수가 출전해도 여전히 약점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티아고는 김두현 감독의 신뢰를 받으며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지만 송민규의 햄스트링 부상 소식은 팀에 큰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울산 현대는 최근 경기력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홍명보 감독 시절에도 선수들의 기량을 앞세워 경기를 지배하는 경우가 많았지 세부적인 전술로 상대를 제압하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우영과 원두재의 조합으로 중원에서의 고민을 덜었고 주민규의 뛰어난 득점력은 여전히 팀의 강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 덕분에 울산이 한 골 차이로 신승을 거두며 연승을 이어갈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번 경기는 울산이 내려앉은 상대를 만나 다소 답답한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전북의 수비력이 부실한 점과 울산이 중원을 보강해 팀의 약점을 개선한 점을 고려할 때 울산이 승리할 가능성은 여전히 높아 보입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적은 득점이 예상되는 언더 경기와 울산의 근소한 승리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핸디캡 베팅에서는 무승부를 선택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전북의 수비 불안과 울산의 중원 보강을 종합해보면 울산이 승리할 가능성이 있지만 경기 내용은 답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경기를 지켜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경남은 지난 경기에서 이적생들의 뛰어난 활약 덕분에 오랜만에 4대1이라는 시원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수비적인 면에서 의문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고동민이 수비를 사실상 전담해야 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으며 이는 수비의 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천을 상대로는 역습에 약한 모습을 보였고 빌드업 과정에서 자기 진영에서 실수가 잦다는 점도 아쉬운 부분입니다. 반면 부천은 원정 경기에서 강한 면모를 보입니다. 이 팀은 점유율을 상대에게 내주고 역습으로 실리를 챙기는 전략을 선호하며 이에 큰 거부감을 느끼지 않는 팀입니다. 과거 K리그 2부에서 활약했던 광주를 상대로도 부천은 좋은 성적을 냈으며 경남과의 최근 전적에서도 부천이 3승 1무 1패로 우세를 점하고 있습니다. 물론 비슷한 성향의 부상과 비교하면 부천의 화력이 다소 떨어진다는 점은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언더 양상의 무승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천은 경남처럼 공격적으로 플레이하는 팀을 상대로 강한 편이며 특히 원정 경기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부천의 화력이 부상과 비교했을 때 부족한 편이기 때문에 원정 경기에서도 무승부 비중이 높습니다. 경남이 수비적인 약점을 보이는 상황에서 부천의 안정된 원정 경기력이 두드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경기는 무승부로 끝날 가능성이 크며 득점이 적은 경기가 될 것으로 예상해봅니다. 이 외에도 다른 축구 분석과 야구 분석 및 종합 픽이 궁금하시다면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주세요. 전남의 강점은 확실히 공격력에 있습니다. 김종민은 현재 커리어 하이를 기록 중이고 하남과 발디비아 등 다수의 선수들이 공격에서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남의 최대 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남이 늘 직면하는 문제는 수비의 기복입니다. 이장관 감독은 공격적인 스타일을 고수하는데 이는 용광로 축구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스타일은 역습 성향의 팀에게 약점을 노출하게 됩니다. 최근 부산과의 전적에서도 2승 1무 2패로 우세를 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산은 조성환 감독이 부임한 이후로 역습 성향을 더욱 강조하며 시즌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진섭 감독 시절에도 부산은 라인을 높이는 팀을 상대로 원정에서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부산의 약점은 측면 수비에서 드러납니다. 전문 풀백 없이 시즌을 시작한 부산은 측면 수비의 불안정으로 인해 실점 통제력이 지난 시즌 대비 떨어졌습니다. 이는 총체적인 수비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번 경기는 득점이 많이 나올 가능성이 크고 무승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산은 여전히 라인을 높여서 플레이하는 팀을 상대로 강한 경기를 펼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남을 상대로도 특별히 약하지 않으며 조성환 감독의 운영 방침 역시 수비와 역습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부산의 측면 수비는 여전히 약점으로 남아있고 전남은 이를 공략할 수 있는 자원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치열한 공방전 끝에 무승부로 끝날 가능성이 높고 많은 득점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원은 주전 공격수 야고의 공백을 뚜렷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야고가 빠진 이후로 강원은 1무 1패를 기록했으며 단 1득점에 그치면서 공격력이 다소 주춤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강원의 강한 압박은 여전히 효과적입니다.
강원은 상대를 압박하여 경기 흐름을 주도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중원에서 짧은 패스로 플레이를 전개하는 제주를 압박으로 제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주의 중원은 다소 투박한 면이 있지만 카이나의 합류와 구자철의 존재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빡빡한 일정으로 인해 김학범 감독도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제주의 모든 주전 선수가 출전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합니다. 실제로 김포와의 경기에서 조나탄은 벤치에서 출발했으며 두 경기 연속 선발로 나선 구자철도 휴식이 필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강원의 승리를 기대해볼 만합니다. 강원은 강한 압박을 바탕으로 상대를 제압하는 데 능숙합니다. 제주는 짧은 패스 플레이가 원활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강원 역시 야구의 이탈 이후 새로운 외국인 선수들이 적응할 때까지 공격력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핸디캡 무승부와 언더를 추천드립니다. 전체적으로 강원이 강한 압박을 통해 상대를 제압할 가능성이 높고 제주는 주전 선수들의 피로와 일정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의 승리를 기대하면서 득점이 많이 나지 않는 경기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끝으로 정확한 배당 변동에 따른 실시간 추적과 최종 예측은 배팅 마감 직전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위 부분을 참고하는 배팅이 아닌 더 근시적인 결과는 배당률 흐름의 변화 및 경기 시작 전 결장자 정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함께 배팅으로 더 효율적인 승률을 만들고자 만들어낸 채널입니다. 모든 경기를 영상에 담아내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이 외 다른 경기들의 정보와 결과 예측 및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분석방으로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최선을 다해 보이겠습니다.